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람다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한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람다에 대해서 발표하기에는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진 못하고요.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사실 저는 또 몇 가지 다른 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걸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지금 그 나는 프로그래머다라는 팟캐스트를 이제 유명하신 이제 임백준 씨랑,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시는 김호광 씨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많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일본에서 IT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력이 사실 일본에서 지금 들어왔네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사정에 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약간이나마 더 빨리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실 여러분들 팜플렛에 가지고 있는 세션하고 좀 다른데요.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어떤 기업용 컴퓨팅에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뭐 방금 전에 이제 자기소개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이제 다음 달이죠. 6월 24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본사에서 저희 미트업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소프트 스킬을 이제 중심 테마로 해가지고요. 개발자의 생존 전략이라는 테마로 미트업을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 참석해 주시면 여기 이제 뭐 네트워킹 파티까지 다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니까 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소개를 이제 초대된 거는 이제 AWS 코리아 유저 그룹 이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대표로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AWS kr.org로 오시면 이제 페이스북으로 포워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뭐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또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AWS를 사용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거나 뭐 기타 등등등등 해가지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지원을 얻으실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 돈을 받지도 않고요. 네. 또 다 대부분 다 친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의만 좀 잘 갖춰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일본 AWS 유저 그룹하고 같이 저희가 조인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여자분들도 많이 오신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꼭 성별을 떠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끝나고 나서 또 술자리도 있고요. 네, 아무튼 자, 오늘 이제 아젠다는요.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클라우드인가, 그리고 왜 람다인가, 그리고 왜 서버리스인가, 앞으로 클라우드 전쟁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유저 그룹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제 입장이 AWS 쪽의 입장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AWS에서 나와서 뭐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랑 좀 다르고 유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왜 클라우드인가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 오신 분 중에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SI라든지 기업용 관련해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개발적 업무 쪽에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분 계신. 나머지 분들은 다 대부분 어느 쪽이십니까? 학생분 좀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요. 스타트업인가요?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자체 개발? 인터넷 서비스? 네, 뭐. 한 번도 손을 안 드신 분. 혹시 기자분들 오셨나요? 아닌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도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요. 네. 이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개발은 사실은 철저하게 이제 맨먼스죠. 사람 몇 명을 몇 개월 동안 투입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을 투입해내는 데가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원래 이 IT라고 하는 거는 코어 비즈니스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뭐 불과 한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했지만은 한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 시대에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산업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굉장히 강력한 EMP가 터졌다. 그래서 컴퓨터를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어쨌든 종이 장부로 수작업으로 기록해서 어찌됐든 사업은 굴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서류 중심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되게 편하게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존재를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항상 개발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텀을 두고선 발생하게 됐습니다. 주로 어떤 텀이냐면은 어떤 비즈니스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다든지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 인사병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 이제 또 하나의 개발 업무가 발생되는 포인트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이제 교체 시기입니다. 하드웨어가 수명이 다 됐을 때 교체를 해줘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도 함께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또는 뭐 최근에 있었던 제일 큰 이벤트는 이제 XP 걷어내는 거였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이 한번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IT가 본업이 아닌 회사들이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늘상 있는 업무라고 한다면은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을 써도 되겠지만은 특정 기간에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 회사의 안에서의 그러니까 사용되는 환경에만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보고 폭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뤄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용이라든지 전문성의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동안은 IT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주 중심의 개발이 이제 정착이 됐었죠. 현대의 기업 환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IT가 다 코어 비즈니스랑 결합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 택시도 있고요. 뭐 물류, 운송, 미디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IT랑 같이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IT를 빼놓고서는 기업 자체가 어떤 환경을 기업의 비즈니스를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기업 환경이다 보니까 상시로 개발 업무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빨라진 그러니까 어떤 기업 주변을 둘러싼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요. 고객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이클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용과 전문성의 문제가 똑같은 이유로 대두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시 계속 이제 잦은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이제 개발 요구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외주로 주다 보면은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전문성 같은 경우도 가장 어떤 자체적인 이제 그 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 외주에 대한 관리에만 이제 치중되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기업 활동에서 이제 자체 개발 중심의 개발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기존의 개발 환경을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개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젝트 기반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의 이제 모던한 기업들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프로덕트 기반의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매니지먼트. 그래서 어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개발 사이클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존속하는 이상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서 그 개발을 계속 커버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플랜 2, 그다음에 체크, 그리고 액트 이런 어떤 PDCA 사이클이 올바로 기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리스크가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인원도 바뀌고 어떤 고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변수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복형 개발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많은 이제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시설 비용 중심과 이제 운영 비용 중심이죠. 기존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시설, 서버를 놔야 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가 등장을 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시설 비용이 아니고 이제 운영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데이터 센터를 가진다고 하는 게 그냥 집에 여러분들 서버 24시간 켜놓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백업이라든지 그리고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지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좀 알기 쉽게 예를 이제 놓은 게 이 그림인데요. 건축이랑 비슷하죠, 사실. 뼈대가 되는 것들이 어떤 하드웨어, 그 안에 이제 뭐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소프트웨어, 뭐 기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많은 인원들이 그리고 수많은 돈이 계획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지어져야만 해요. 사실 이런 어떤 도시 규모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에 뭐 하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 뭐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 이제 뭐 매트릭스도 비슷하고요. 이건 이제 인셉션의 한 장면인데, 몇 명의 개인이 여기서 이제 단 한 명이죠. 아키텍트라 불리우는 단 한 명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려는데, 왜 람다인가? 벌써 이제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20분이 지났네요. 네. 자, 이제 람다라고 하는 거는 리액티브 매니페스토라는 이제 헌장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하나의 이제 선언문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레스폰시브한 그리고 리실런트한 어떤 장애에 강한 그리고 엘라스틱한 어떤 스케일러블한 그리고 이제 메시지 드리븐, 특정한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 네 가지를 축으로 된 매니페스토인데, 아직 아쉽게도 지금 한글로 번역된 건 없지만은 영문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리액티브 매니페스토 org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람다가 등장하게 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근저에 있는 사상을 잘 담고 있는 선언문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OS, AP 서버, 그 다음에 미들웨어,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고요. 그 마지막 위에 이제 펑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BAAS라는 이제 백엔드를 서비스로 하는 어떤 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거보다도 좀 더 위에 이제 심플한 펑션을 구현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람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펑션이죠. 어떤 가장 비즈니스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딱 그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은 일종의 이제 서비스로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가장 큰 장점은 차별에 대한 가치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OS 업데이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관리자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뭐 라이브러리 무슨
뭐 취약점이 발견됐다. 그럼 그거 업데이트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등등 뭐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별화된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다만 그게 없으면은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은 또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용이죠. 쓴 만큼만 제공한다는 게, 그러니까 쓴 만큼만 비용을 낸다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불과 20-30건이 날라오는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EC2 같은 걸 사용한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어쨌든 서버는 인스턴스가 하나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죠. 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자유를 제공을 줍니다. 정말 건수별로 쓴 시간만큼만 이제 비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잘 유즈 케이스에 맞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즉 필요한 만큼 이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쓰고 과금이 되는.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AWS 람다를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 이제 서버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왜 이제 서버리스인가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딴 게 선택지가 없어요, 아직. 그나마 서버리스 자체도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아직 베타 버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무슨 이제 앞으로의 장래성을 위해서 한번 보겠다고 한다면은, 뭐, 사실, 써보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은 조금만 참으셔서 정식 버전, 정식 1.0이 릴리즈 되는 걸 보고 나서 정식으로 쓰셔도 저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블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리고 람다를 이제 서포트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자바스크립트니까 이제 npm으로 인스톨이 되겠죠. 예, 당연히 npm으로 인스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플로딩이라고 이제 말해지는 어떤 스켈레톤, 그런 이제 특정한 프로그램의 구조를 굉장히 빨리 만드는 몇 가지 이제 CLI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 나온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능들입니다.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냐면요, AWS 상의 어떤 이런 그 람다를 가지고선 뭔가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 적에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테스팅, 그 다음에 디플로이, 그리고 뭐 기타 뭐 많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타 AWS 서비스들과의 이제 쉬운 연계,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플러그인들이 많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제 베타라는 부분들 확실히 기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베타 시절에는 사실 이제 이런 API도 그렇고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게 계속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사용하기에는 좀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데요. 네, 거의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 이제 4분 남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클라우드 전문 이제 잡지에 나온 기사 내용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한번 보고선 거기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 몇 개를 좀 추려를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많이 하죠. 예. 원래 인프라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다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잘리겠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나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걸 열심히 주장을 했고, 실제로 사실 오픈스택 같은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가 있겠어요. 소프트웨어는 사실 대부분의 클라우드들이 어느 정도 지금 표준화가 된 상태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박리담회의 어떤 그런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일수록 더 싸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떤 기업 내에서 물론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만은,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용성이라고 한다면은 99.95%까지를 하는 거하고 99.9995%까지를 가용성을 보장하는 거하고는, 아까 그 이제 0.1% 다시 0.01%를 갖다가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 노력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폴리그라프 클라우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AW 1세기였던 어떤 기업용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애저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소프트웨어, IBM 소프트웨어들이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 뭐 단순히 모든 계란을 한 판에 넣어라 뭐 그런 것 차원 이외에도 요 서비스들도 나름 틈새 시장이라든지 이제 어떤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파고들고 오게 된 거죠. 예, 아직 이제 사실 요 부분은 이제 일본 그 엔터프라이즈 쪽을 이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커로 많이 이제 대변이 되는 이제 컨테이너의 이제 프로덕션 레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떤 개발 환경이라든지 몇 테스트에만 사용되던 게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 서비스에 이제 사용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고요.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이 이제 비장의 카드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지금 다 자기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서 내놓고 있는 게 이제 머신러닝 관련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AWS를 포함해서 모든 지금 왜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어떤 IT로서 제공할 수 있는 다음 가치라는 거죠. 근데 개발자들이 이거를 알기 위해 가지고 예전에는 막 선형대수부터 해가지고 공부할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었어요. API를 어떤 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API에 적용되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증감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레벨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늦기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초기에 셋업 때문에 많이 늦어졌는데, 일단 제가 하려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